네, 이제 메인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며칠 정도 시끌시끌하고 그래도 수습되고 넘어갈 줄 알았던 문제가 지금 몇 주째 지속되고 있거든요. 바로 이제 수능 킬러 문항 문제입니다. 그 대통령 쓸데없이 한마디 해가지고 그게 대통령이 그런 것까지 간섭하면 안 되지. 여기 북한도 아니고. 갈수록 수습이 불가능해지고 있죠. 수습을 하고 학생들의 그리고 학부모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혹시 또 이제 잘 모르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타임라인을 또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제 6월 16일부터죠. 대통령께서 과도한 배경 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이제 학생들과 학부모들 특히 이게 무슨 말이냐가 된 거죠. 왜냐면 이제 당장 5개월 뒤에 수능 쳐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럼 뭐가 바뀐다라는 거냐 이렇게 불안해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음 날에 독서 비문학 문제 출제 금지 지시가 보도가 됐고요. 6월 19일에 대통령실 실무회의에서 이제 문제의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발표합니다. 같은 날 6월 19일에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임을 하고요. 혼란이 극대화되죠. 6월 26일에 교육부가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합니다. 역대 킬러 문항을 공개를 하고요. 그랬더니 반발이 심화되고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당장 이제 당사자들은 그래서 뭐 어떡하라는 말이냐 이게 중요해요. 뭐 아예 더 새로운 게 있다는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불안이 가중되면 사실 더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거든요. 사실 이 비판하고 있는 야당도 사교육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는 걸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누구도 5개월 전에 6월 5편까지 치고 나서 그 발표를 할 줄은 몰랐던 거죠. 일의 절차상 그렇죠? 일이라는 거를 좀 지켜보시면서 근데 수능 쳐보신 적은 없으실 거 아니에요. 뭐 네. 수능 쳐본 적은 없죠. 사실 뭐 킬러 문항이 문제다라는 인식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사실 변별력을 위해서 억지로 어렵게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이걸 테스트하기보다도 일단 걸러내기 위한 이런 문제들을 갖다 우리는 대충 뭐 그냥 킬러 문항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없애자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겁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뭐가 킬러 문항이냐, 구체적인 보통은 이런 이제 정답률 10% 미만. 그렇죠. 초고난도 문제를 근데 얘기하고. 문제는 네. 뭐냐면 제대로 낸 문제도 그 정답률이 낮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진짜 막 이리저리 꽈도 정답률이 높을 수도 있는 그죠. 거고, 그런 문제지. 그 양적 기준하고 질적 기준은 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처리할 문제는 아니었는데, 좀 이상하게 처리가 된 것 같아요. 그 킬러 문항이라는 거는 조금은 지엽적이죠. 왜냐하면 킬러 문항 없애고 준킬러를 내겠다라고 하면은 준킬러 문항 대비반이 생기고 또 사교육에 의지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학생들 간 변별력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고 왜 되게 어려운 지문인데 정답률이 높고 이런 현상 생긴지 아세요? 저는 수능 세대인데 EBS를 반영하기 시작한 세대예요. EBS 교재의 60%에서 70% 정도를 수능에 실제로 내기 시작한 때거든요. 그 비율이 많이 늘어난 세대인데 그래서 EBS를 제가 다 외웠어요. 제가 영어가 약했거든요. EBS 문제를 이렇게 문제집을 다 사다가 세보니까 2100문제 정도더라고요. 그럼 하루에 100문제 정도씩 외우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달달 외운다기보다는 그 지문을 탁 봤을 때 무슨 줄거리인지 생각날 정도로 제가 이제 익숙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아예 이제 수능 안 본 세대나 한참 지나신 분들이 봤을 때 어떻게 이걸 풀어 하는 것도 이미 본 거기 때문에 지금 거의 안 읽고 이제 그때부터 그냥 문제풀이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답률과 실제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의 난이도가 안 맞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지금 그래서 교육부가 뭐 어떤 이제 역대 킬러 문항 이러면서 문제 있는 문제다 하면서 이제 해설까지 달아서 내놨는데 저희가 지금 자료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교육부 문항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해설까지 달아놨어요. 궁금하세요? 아니 뭐 그러면 문제가 궁금하시니까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니 이거 있고요. 봅시다. 내용이 철학이죠, 이게? 아, 미학 얘기가 나오더라. 찌찌찌는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새 잠깐만 범주에 시간을 좀 줘요. 읽을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뭔 얘기야 도대체?
저희 지금 한잔 하기로 했잖아요. 이건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제 뭐 교육부가 이런 문제 밑에 이제 이건 해석도 단 거죠. 이건 내 전공이거든. 해결해 게 아니, 이거 와인 탓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근데 내가 계속 얘기했지.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답을 맞추더라고. 이렇게 그럼요. 그 놀래가지고 배경 지식이 요구된다. 전문 용어가 빈번히 사용된다.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제 어떤 경우는 정말로 정답률이 낮은 문제도 있지만 교육부에서 제시한 어떤 그 문제다라는 문제를 봤을 때 어떤 것들은 정답률이 그렇게 낮지 않아요. 그냥 공부 조금 열심히 하면 맞출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높진 않지만 정답률이 그런 문제들도 있어서 그 도대체 이건 또 기준이 뭐냐? 킬러 문항의 기준이 뭐냐? 차라리 정답률 기준으로 하면 쉬운데. 그리고 심지어 이제 EBS에서 출제된 문제들까지도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EBS에서 출제한 것도 문제면 나 이거를 그럼 보란 말이냐 말으란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혼란을 엄청나게 초래하고 있는 할 수 상황인 있네. 거죠. 그 5문제 5개 중에 하나 찍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20%는 나오잖아요. 아니 수능 별거 아니네. 우리 따라 크게 차이 없네. 우리 때요? 우리 때는 뭐 이거잖아.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거든. 여러 가지 방식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학적 방법이죠. 이렇게 굴려서 신탁을 받는 거야. 이런 거로. 왜 그렇게 자꾸 그러면 다 했지. 아 그래요? 미학적 방법도 저희가 그렇게 있고, 먼 세대가 아니네. 심리학적 방법도 있고, 왜냐하면 2가 3번 나와서 당 정답이 딱딱딱. 네 번째도 일까? 그러니까 출제자 입장은 치열한 심리 싸움을. 사실 저희는 이제 그냥 뭐 옛날을 생각하고 뭐 이렇게 좀 보지만 수험생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12년을 갈아 넣은 무언가잖아요. 우리가 어떤 정말 이 대학 서열화와 그 학벌로 인해 벌어지는 그 이후의 삶의 격차를 해소해 줄 방법을 찾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5개월 뒤를 위해서 뭐 킬러 문항조차도 뭐 열심히 공부했는데 우울하다. 뭐 고3들 몇몇 분의 이제 저희가 의견을 들었는데 뭐 150일도 안 남은 시점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 혼란. 네, 혼란이 너무 크다 이거죠. 사실 저만 해도 한 1학년, 2학년 때쯤에 이미 내가 수능 시험 칠 때쯤이면 대략적으로 뭐 수시 정시 비율도 조금 뭐 경향성을 예측을 가능했거든요. 근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막 하고 막 혼란을 주니까 대통령이 이런 데 개입하면 이게 뭐냐면 보통 사람이 얘기를 하면 하나의 의견이지만 대통령이 막 하는 게 훈령이 돼버리거든. 그래서 바로 이제 꽂혀주니까 킬러 문항이 있느냐 없느냐 얘가 보면 약간 천지창조야.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킬러 문항이 있으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시잖아. 킬러 문항이 막 생겨가지고 막 여기서 26개인가 몇 개부터 뽑아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애초에 문제는 뭐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사교육비가 문제냐 그다음에 입시의 공정성이 문제냐 그다음에 사교육이 결국 이제 부모의 경제력에 따르기 때문에 사교육에 의존하게 된다는 거 입시의 공정성을 깬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원인이 킬러 문항의 원인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킬러 문항이 아니면 준킬러 문항이고 준킬러 문항까지 없애게 되면 변별력을 갖기 위한 뭔가를 만들어낼 거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 거기에 대비해야 되잖아. 그럼 수요가 있는 거거든. 그럼 공급은 있는 거예요. 사교육은 늘 있는 거지. 그게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줄 세우기고 그다음에 뭡니까? 우리나라의 과도한 이 학벌 체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 때만 해도 그냥 서울대, 연대, 고대, 그다음에 뭐 기태대 이랬는데 지금은 뭐 서연고 뭐 서성한 뭐 완전히 이렇게 나왔거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뭐 이게 입시제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있는 한은 어떤 형식의 뭐 문제를 어떻게 내든 뭐 하든 간에 수요는 생기는 거예요. 그 안에 제한된 숫자에 들기 위한 그런 경쟁은 있는 거고 그것을 갖다 제대로 해주는 것은 학교에서는 못 해주니까 사교육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남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고친다라는 게 힘든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 모두가 다 공범이거든.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자는 데는 공동범이란 말이야. 나라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사교육 시장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우리에게 항상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해도 항상 마음만은 여기에 속해요. 그래서 이른바 상류층의 그 욕망을 갖다 자기 욕망으로 그냥 공유를 해버리거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고치기 힘든 건데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3가지 얘기했거든. 개혁 얘기.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은 69시간제 때문에 날아갔잖아요.
그다음 교육개혁, 뭘 해야 되거든. 뭐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신석기 시대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 원인 대신에 범인을 잡는 거야. 아까도 원인은 사실 좀 더 구조적인 데 있잖아. 이건 고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럼 뭐냐면 범인을 잡는 거야. 딱 보니까 킬러 문화 이거 누가 내네? 이걸 해가지고 그러면 이쪽하고 저쪽하고 이권 카르텔이 있네 이놈들. 이권 카르텔의 상징적인 그 의인화된 표현은 바로 뭐냐면 일타 강사들이네. 얘네들 보니까 기사가 막 나와. 소득세만 150억 올라 1년에 그럼 얼마나 벌었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면서 얘들을 잡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감사가 들어가고 세무조사가 메가스터디 이번에 들어가고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세무조사 들어가고 M사가 이번에 그 다음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걸리면 이제 검찰 수사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 정권이 한다는 건 할 줄 아는 건 딱 세 가지거든. 조사, 수사, 감사. 조사, 수사, 감사. 그래서 범인을 딱 잡아서 범인을 집어넣으면 이제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범인을 찾아가지고 성토를 얘를 제거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관적으로 믿 거고 또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있다는 인상을 유권자들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모든 문제 근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한마디 한 거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딱 한마디 했는데 하니까 결국은 책임지는 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냈던 사람들 그 사람 잘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부 장관한테 뭐라고 했냐 3월 달에 지시를 했는데 왜 안 따랐느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3월 달에 지시한 그 문헌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구두로 지시를 했대. 근데 대통령은 대통령 지시사항, 그다음 국무총리 지시사항, 누구든지 간에 장관님 지시사항까지 문건을 남기게 돼 있거든. 그래서 밑으로 돌리게 되니 그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는 자리였나 보네. 결국은 뭐냐 대통령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긴 거예요. 이주호한테 떠넘은 거죠. 그래서 의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주호에 대해서 굉장히 불쌍하게 생각한다. 저도 교육부 공무원들이 진짜 고생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뭐야 도대체? 그리고 그렇게 일타 강사들을 잡아도 그 자리에 다른 일타 강사가 들어가는 거고 대치동의 학원가를 정말 뭐 다 민다고 해도 그 옆 동네에 다시 들어서는 거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뭐 킬러 문항을 뭐 킬한다고 해서 바뀌지는 않을 거고요. 물론 뭐 사교육을 받지 않고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건 모두가 공히 이제 인정을 하지만 아마도 특히나 당사자들 입장에서 5개월 전에 그러한 거는 도저히 좀 용납하기가 힘들었다. 뭐 요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학생들은 1점 차이로 내 미래의 상당 부분이 정해지는 사회에서 살고 있고 틀리면 안 되는 사회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학 간판 정해지고 내 직장이 정해지고 이런 거잖아요. 기울기가 요렇게 가느냐, 요렇게 가느냐. 그리고 한 번 벌어진 그 기울기는 쉽사리 좁힐 수 없고. 이거 중압감을 없애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 줄세워놓고 학교별로 과별로 다 줄세웠을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이렇게 놓고 거기다 애들을 몰아놓은 다음에 킬러 문항만 잡으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사교육이 해결되고 공정성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어려운 게 문제다.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을 다 보고 사실 이 문제가 해결하기 어렵다는 걸 알아야지. 그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굉장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거든. 그쪽으로 지금 당장 해결 안 되다 하더라도 우리가 결국 100년 대계라 하잖아. 100년이 아니라 몇십 년 걸릴 해소하지 않도 몇십 년 걸릴 이런 정책을 짜서 하나하나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퐁 던지고 없애. 저는 이 밀어붙이는 스타일이 좋아, 장점을 가! 뭐 이런 거잖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차라리 뭐 대학을 나와야만 한다는 이 인식을 없애는 쪽으로 내 힘을 밀어붙이겠다. 이 밀어붙이는 이 스타일을 활용하겠다. 뭐 아마 뭐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없애야 될 거고, 왜냐면 뭐 대학을 가든 안 가든 그렇잖아요. 그 보통 사람의 삶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내가 밀어붙이겠다 하면 정말 이제 자유청년맹 아니고 온 국민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칠 텐데. 좀 사실상 우리가 참 지금 이게 아깝죠. 자본주의도 아니거든 이거는. 왜냐하면 사실상 신분제가 되고 있기 네. 때문에. 왜냐하면 최초의 과거제도도 상당히 진보적인 거였거든. 옛날에 귀족들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데 피를 가리지 않겠다는 거든. 이른바 상민, 평민이다 하더라도 시험만 쳐서 능력이 있으면 뽑겠다. 원래 그게 취지잖아, 과거고. 상당히 이게 근대적이고 굉장히 진보적인 제도였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뭐가 돼? 맨날 시험 보는 놈들, 양반 놈들. 그것도 다 거기도 시험 문제 짜고, 뭐 컨닝부터 뭐 누출부터 해가지고 맨날 그놈들만 가는 그런 구조로 변질됐잖아요. 지금 한국이 지금 그런 사회거든요. 이런 사태까지 왔으면은 뭔가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건데. 지금 이게 앉아서 킬로그램 잡는다고 뭐가 되나? 이게 부처별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청와대를 옮기면서 이게 문체부였습니다. 문화재청이 저희 쪽에 있기 때문에 여가부
여가부 없애겠다. 여가부. 그리고 지금 방통위원장으로 방통위도 하고 있고 KBS 문제로 하고 있고 교육 지금 6월 모집평 맞춰서 교육부 하고 있고 이제 지금 고용노동부를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차례차례 다 망가지고 부처 순환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남은 부처에서 시의적절하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저희가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후쿠시마나 뭐 원전 문제는 또 산업부고요. 몇 개 안 남았어요.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이제 올해 안에 다 마무리 지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비전이 없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이 없기 때문에 다 과거에 가서 꽂혀 있거든. 그러니까 사회가 계속 퇴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보수가 이 정도로 한심했던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도 이러진 않았거든. 이명박 때도 이러진 않았거든. 근데 지금은 좀 이거 극우잖아요, 거의. 극우고 이거 퇴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뭐 지난 정권에 대한 뭐랄까 반발 내지는 지난 정권의 편향을 교정한다 이런 장면에서 좀 봐줄 측면이 있었는데 이걸 딱 보니까 그걸 넘어섰잖아요, 지금. 아예 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대통령 이하 그 대통령실뿐 아니라 거기 있는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꼴통들이에요. 완전 꼴통들만 모여가지고 꼴통스러운 생각만 하는 사람들만 모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꼴통스러운 생각에 지금 나라의 장래가 지금 저당 잡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짓을 하면서 나라를 정상화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6월 모의평가 맞춰서 뭐 하나 이벤트를 기획한 거지 뭐. 크게 망한 거고. 에이, 옆에서 누가 한 소리 한 거야.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옆에서 딱 하니까, 맞아. 킬로문항은 없애야지. 없애! 이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밑에 그래서 애들이 이제 대통령 말이니까 어떻게 지켜야 되지? 근데 누가 냈어? 그러니까 얘 잘라, 얘 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보면 이게 권위주의 체제거든요. 대통령이 사실 대통령이 말 섞으면 안 되거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고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걸 담당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위에서 저질러 버리면은 대통령 말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 맞춰서 지금 대통령 말을 맞게 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M1 사람들을 잘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없었던 킬러 문항을 찾아가지고 이게 킬러 문항입니다라고 킬러 문항을 좀 창조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무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이 이거는 자유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북한에서나 있는 일이지. 급하면 하던 대로 하게 되니까 수사, 조사, 감사를 하게 수사가 되죠. 수사가 그렇잖아요.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많은 거 안 바라잖아요. 그냥 남들 사는 것처럼 그냥 평범하게 먹고 살고 평범한 행복을 추구하고 뭐 그러는 건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바꾸는 데서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학력 격차,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 뭐 이런 각종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바꾸면 굳이 이렇게 아득바득 살아야 할까? 대학 꼭 안 가도 돼도 그렇죠.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사회라면. 얼추 이제 저희가 준비한 얘기를 다 했고요. 뭐 조금 이게 정치 얘기가 좀 기쁜 면도 있어야 되는데 어째 좀 우울한 얘기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항상 제가 염두에 두는 건 변화할 에너지는 남겨둔다. 그런 거거든요. 너무 이렇게 막 학을 떼는 소식들이 들리고 지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도 그 얘기를 하는 또 정치인조차도 바꿔내겠다라는 의지는 버리지 않았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활동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퀴어 퍼레이드 이후에 만나 뵙게 되겠네요. 네. 그죠? 그럼 저희 오늘 3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go is not my own, it don't soar. The nighttime,